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지배구조.txt 발췌문, 이걸 바탕으로 오늘은 한국 상장사들의 지배구조 현황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제 곧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제출이 전면 의무화되잖아요. 맞습니다. 내년부터죠. 네. 그래서 과연 지금 상황은 어떤지, 또 어떤 점들이 중요하게 떠오르는지 그 핵심만 딱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주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리더즈 인덱스의 분석 자료를 좀 근거로 할 거고요. 목표는 간단합니다. 현재 상장사들의 지배구조 준수율 현황을 파악하고요. 네, 특히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지, 또 어디가 잘하고 있고 어디가 좀 부족한지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우수기업과 좀 개선이 필요한 기업들을 비교해보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아직 그 기본적인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게 좀 흥미롭지 않나요? 네, 그 부분이 사실 좀 놀라운 지점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그림부터 봐야겠죠? 네, 먼저 현황부터 보시죠. 자료를 보면요. 자산 5천억 원 이상 비금융상장사 501곳, 이 중에서 무려 42%인 210곳이 핵심 지표 준수율 50% 미만, 네, 절반에 가깝죠. 네, 소위 미흡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미흡 수준입니다. 평균 준수율은 한 54.4% 정도 되네요. 작년 50.1%보다는 조금 올랐지만요. 약간의 개선은 있었지만, 예, 여전히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미흡이라니. 이게 그냥 숫자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걸 어떤 실질적인 위험 신호로 봐야 할까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라는 게 보통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이 세 가지 큰 틀 아래서 15개 세부 원칙을 보거든요. 아, 15개의 핵심 원칙이요. 네. 근데 50% 미만이라는 건 이 기본적인 틀 어딘가에 상당한 구멍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멍이요? 네. 특히 그 삼양홀딩스, 하이트진로홀딩스, LS 네트워크스 같은 8개사는 준수율이 26.7%에 불과해요. 26.7%요? 15개 중에 보작 4개만 지켰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수화학은 더 낮아서 20%, 3개만 지켰습니다. 와, 3개요? 네. 이건 기본적인 주주 권리 보호나 아니면 이사회 독립성, 또 감사 기능, 이런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등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죠. 와,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한 곳들이 꽤 있네요. 물론 어두운 면만 있는 건 아니겠죠. 아주 모범적인 사례들도 있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홀딩스는 최근 5년간 평균 준수율이 97.3%나 돼요. 97.3%요? 거의 만점이네요. 네, 압도적인 1위죠. 심지어 3개 연도에서는 100%를 달성하기도 했고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KTNG도 평균 94.7%로 2위인데 최근 2년 연속 100%를 기록했습니다. KTNG도요? 네. 그 외에도 SK텔레콤이 한 92%, LG이노텍 90.7%, KT 89.3%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4개 지표를 준수한 곳, LG이노텍이나 HD현대건설기계 같은 6곳, 그리고 13개 지표를 준수한 곳, 삼성전자, LG, SK텔레콤, 네이버 등 28곳. 이런 기업 수도 작년보다 늘었다는 점은 그래도 좀 희망적이네요. 네, 그 점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전체 평균이 여전히 낮은 걸 보면 혹시 특정 항목에서 유독 문제가 두드러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 그 온도 차이가 확연해요. 그래요? 예를 들어 감사기구 관련 지표 준수율은 74.8%로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네, 70% 넘으니까요. 그런데 주주 관련은 55.7%, 특히 이사회 관련은 39.9%로 뚝 떨어집니다. 이사회 관련이 40%도 안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소수주주 권리보호의 핵심 장치 중 하나로 꼽히는 집중투표제 채택률입니다. 집중투표제요? 네, 놀랍게도 501개사 중에 단 15곳, 고작 3%만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3%요? 15곳. 정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인데요. 이 집중투표제가
소수주주들이 표를 모아서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소수주주도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이사를 이제 이사회에 보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네네. 근데 이 3%라는 수치는 사실상 소수주주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의지가 부족하다. 이걸 보여주는 강력한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바로 한국 기업들이 비슷한 해외 기업들에 비해서 저평가받는 현상,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있잖아요.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걸 해소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채택한 기업들 몇면을 봐도요, 포스코홀딩스나 KT 같은 약간 공기업 성격의 8곳, 아, 공기업들이 많군요. 그리고 SK텔레콤, 고려하영 같은 민간 기업 7곳에 불과합니다. 정말 소수네요. 이런 상황에서 제도적인 압박도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 공시가 이제 2017년에 자율 공시로 시작해서 점차 확대돼 왔고 네. 내년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의무화된다고 하셨고요. 맞습니다. 전면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기업 스스로 가치를 높이고 주주 환원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네, 밸류업 프로그램. 그 일환으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이나 투자자와의 소통 내용까지 의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들의 어떤 부담과 책임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배구조 정보가 투자자나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그냥 규제 지키는 거 아닌가요? 그게 단순히 규제를 지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이라는 게 장기적인 기업 가치, 또 투명성, 안정성과 직결되거든요. 기업 가치와 직결된다. 네. 그리고 이건 결국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코리아 디스카운트처럼 시장의 평가를 직접적으로 좌우하기도 하고요. 네네. 물론 변화의 모습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준수율이 13.3%에서 73.3%로 아주 극적으로 개선된 사례도 있어요. 와, 엄청난 개선인데요? 네. 하지만 반대로 한국 특강처럼 오히려 후퇴한 곳도 있다는 점, 이건 결국 기업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들어보니까 한국 상장사들의 지배구조가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에 있는 건 맞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이는 좀 미흡하고 네, 아직 부족한 면이 많죠. 특히 이사회 독립성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집중투표제 도입 같은 소수주주 권리보호 측면에서는 갈 길이 아직 멀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내년부터 이제 공시가 전면 의무화되니까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물론 포스코홀딩스나 KTNG처럼 아주 잘하는 기업들도 있다는 점은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에서는 특히 그 집중투표제 도입률이 극히 저조하다는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죠. 네, 3%였죠. 네. 기업가치 개고나 공시 의무화가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단순히 보고서 항목수를 늘리는 걸 넘어서요. 소수주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반영되도록 하려면 기업이나 혹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더 구체적인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지배구조 관점에서 진정한 기업가치 제고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지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분석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